공기. 끝까지 올라와서 정지. 자, 비행한 더 하고 좋다. 자, 우리가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스스로 동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처음 하시거나 운동을 하시는데 다양한 의문점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 운동 영상을 앞뒤나 좌우에서 촬영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혹은 여러분들을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동작을 파악하고 피드백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본인 운동을 파악하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통해서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게를 어떠한 밸런스로 통제하느냐에 대한 게임입니다. 3대 운동을 예로 들면 이 스쿼트를 할 때 바벨이라는 무게를 몸의 앞면을 많이 사용해서 들 건지 앞뒤를 같이 사용해서 들 건지 혹은 뒤를 많이 사용해서 들 건지 의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따라서 참여되는 근육이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드리프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앞을 많이 활용할 거야, 앞뒤를 둘 다 활용할 거야, 뒤를 많이 활용할 거야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막대기로 설명을 드리면 데드리프트 하강할 때 상체가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머리는 가만히 있고 엉덩이가 뒤로 가서 기울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엉덩이는 가만히 있고 가슴이 앞으로 가서 기울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엉덩이와 가슴이 동시에 같은 비율로 이동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구조는 같아 보여도 의도에 따라서 무게중심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맞게 활성화되는 근육들의 차이가 생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밸런스를 잘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앞각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앞각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느끼고 싶으시면은 그냥 어디가 가장 강하게 눌리는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하판 위에서 한 발로 서 있으면 아주 강하게 눌리는 부분과 약하게 눌리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때 외측 발바닥에 자국이 진하게 남았다면 이걸 외측 앞각이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앞각이 느껴지는 반대쪽으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안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초기에 앞각을 느끼면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의도하지 않아도 움직임의 속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반대로 빠르게 진행하면 앞각이 붕 떠버리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같은 동작처럼 보여도 전체를 사용하느냐 특정 부분을 주로도 사용하느냐에 대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한 앞각을 통해서 무게를 밸런스 있게 다루는 동작으로 3대 운동이나 4대 운동 같은 경우를 하나의 평가의 도구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했을 때 밸런스가 깨지는 것들을 체크해두고 내 몸의 상태를 일차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밸런스들을 의도 있게 통제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 몸에서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내가 이 무게를 밸런스 있게 통제하는 것 같긴 한데 어딘가 계속 불편하거나 만족스러운 운동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얘기 드릴 부분인데 각 관절마다의 안정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과도한 전방경사와 정상 골반 두 가지를 비교해서 스쿼트를 해보면 과도한 전방경사의 경우 동작 시에 밸런스는 맞을 수 있지만 정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갈비가 들리면서 호흡이 짧아지고 허리에 과도한 텐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다양한 케이스 접근 방법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순서적 접근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의 케이스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사람의 문제가 3번에서 관찰돼서 3번을 해결하는 케이스 방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2번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서 연쇄적으로 3번까지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3번을 해결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보여서 5번을 건들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애초에 1번부터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3번이 문제야? 5번이 문제야는 하나의 그냥 결과로 적어두고 그래서 너 1번은 멀쩡해? 하면서 1번부터 차례대로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초기 1, 2, 3, 4 순서가 잘 세워져 있다는 가정하에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 가능하게 합니다. 순서적인 접근 방법의 기본적인 순서는 코어, 고관절, 발목, 흉쇄관절, 손목 순입니다. 이 순서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체 위에 상체가 있기 때문에 하체부터 접근을 합니다. 만약 하체가 1도가 틀어지면 상체는 더 크게 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유도가 높은 관절부터 봅니다. 자유도가 높다는 것은 해당 관절의 활용도가 높고 보상작용 또한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유도라는 것은 관절의 움직임 방향이 다양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접었다 폈다 하는 한 면에서 움직임이 있다고 보고 어깨는 세 가지 면에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이때 팔꿈치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족한 운동 범위를 어깨에서 만들기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움직임은 흔히 말하는 코어, 몸통의 중심에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몸의 중심과 가까운 관절부터 관리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얘기 드렸던 순서대로 코어, 고관절, 발목, 흉쇄관절, 손목 순으로 동작을 진행합니다.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앞각을 통해서 밸런스를 느끼고
그에 맞게 운동들을 진행했는데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만 너무, 그 부위만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 이러한 순서대로 동작을 진행해 보시면서 워밍업을 하시다 보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해되진 않으셔도 괜찮고요. 먼저 동작을 진행해 보시면서 몸으로 먼저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알려드리기 위한 영상은 아니고요. 운동을 처음 배우시거나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러한 방향과 순서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